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세하는 의리입니다. 기존에 제작했던 포포부스트 10차 공략 영상에 마우스 커서도 안 보이고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자 위저드로 한 번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 계정 생성부터 함께 할까요? 팀명 정해주시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고른 뒤 커스터마이징을 해줍시다. 캐릭 생성과 함께 영상이 시작됩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살짝 보여줘요. 여신의 플래시로 잠에서 깨는 구원자. 우편함은 자주 확인합시다.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석 보상 받고 튜토리얼 깨세요. 레벨 10대기 전 포포부스트 등록 필수. 등록하면 오르샤라는 마을에 도착해요. 포포부스트 보상을 차근차근 받아볼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포포부스트는 보상 받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보상이 있으니 놓치지 맙시다. 아이템 창은 F2 버튼입니다. 모든 종류의 증표는 다 먹어주고 상자는 모두 열어줍시다. (3차) 전지까지 가보도록 하죠. 위저드 클래스 레벨을 15까지 달성해야 첫 번째 클래스 전직이 가능해집니다. 스페셜 클래스는 최종 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똥 클래스들 중에서 그나마 할만한 조합을 짜야 합니다.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빠르게 지나갈 테니 필요할 땐 일시정지. 첫 번째 소드맨입니다. 추천 빌드 캐터프렉트 바바리안 템플러. 무기는 뱅키셔 할 거면 양손창 트링킷 양손검 트링킷. 에스크리머 할 거면 양손창 트링킷 레이피어 단검. 그외 양손창 트링킷 양손창 트링킷. 바이보라는 일기 당첨 라스. 염화신 방어구는 인피니티 블레싱. 받은 것들 다 변경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이 추천 빌드는 컴패니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벤트로 용병단 증표 60만을 줘요. 오른쪽 상단 상점 펼쳐보기. 바로 그 옆에 용병단 증표 상점. 외형 탭 제일 첫 번째에 레서 판다가 있어요. 구매하고 포장 뜯으셔서 이름 지어주면 자동으로 소환됩니다. Alt 위키를 누르면 탑승돼요. 두 번째 위저드입니다. 추천 빌드 파이로맨서 도사 크로노맨서. 무기 스태프 트링킷. 바이보라는 불벼락 각성부 협응. 염화신 방어구는 홀리플레임. 세 번째 아처입니다. 추천 빌드 메르겐 아발리스터 감정사. 무기 세뇌 단검 활 트링킷. 바이보라는 궤도화살 이중표식 협응. 염화신 방어구는 오버로드 레이드.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감정사는 해금을 해줘야 전직이 가능합니다. 클라페다 12시에 있는 TOS주와 안내원에게 가면 이렇게 감정사 해금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클레릭입니다. 추천 빌드 인키지터 질러 딥디르비. 무기 양손둔기 트링킷. 바이보라는 진노소신 협응. 염화신 방어구는 오버로드 레이드. 이건 제가 한번 키워봤던 거라 사냥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회전하는 뾰족 바퀴를 설치하고 거대한 가위를 소환해서 무자비하게 싹둑싹둑 하는 게 너무 시원시원 마음에 들더라고요. 질럿의 이동형 장판들과 시너지가 좋고 딥디르비의 SP 소모 감소 쿨타임 감소로 사냥하는데 시원함과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함께 해보실래요? 다섯 번째 스카우트입니다. 추천 빌드 아울로 인챈터 로그. 무기는 권총 한손검 단검 한손검. 바이보라는 파괴 공작 비도 협응. 염화신 방어구는 오버로드 레이드. 클래스 추천 및 장비 선택 끝. 토큰도 사용해 주시고요. 태초 마을 클라페다를 가겠습니다.
여신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워프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귀환석입니다. F2 버튼을 누르고 퀘스트 탭에 있는 클라페다 귀환석을 사용합시다. 도착하는 순간 여신상이 활성화됩니다. 여신상 위에 노란 깃발은 에피크 표시입니다. 2번 말 걸어주세요. 스펙을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위에 있는 헤네리카 NPC 레벨 달성 보상을 수령합니다. 모두 수령 눌러주세요. 스킬 포인트 포션 21개와 스탯 1000을 얻습니다. 물공은 힘, 마공은 지능을 올려주세요. 오른쪽 클릭 갈겨주세요. 이제 오른쪽 바이보라 NPC에게 갑니다. (3차) 전직 달성 클릭, 캐도라 상단 클릭. 바로 템창 열어서 모두 사용해 줍시다. 오르샤 마을 귀환석도 받아줍니다. 오르샤 귀환석과 클라페다 귀환석은 쿨타임을 공유하니 사용에 유의하세요. 여신상 활성화도 꼭 해줍시다. 무려 81곳의 여신상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12시 방향으로 가주세요. 거대한 나무가 보입니다.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니 받아서 모두 사용해 줍시다. 여러가지 씨앗이 나옵니다. 사용하면 푸짐한 보상이 나옵니다. 주화와 포인트 아이템은 모두 사용해 주세요. 특정 클래스의 스킬 레벨이 올라가는 귀걸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포포 부스트 최종 보상에서 받을 스페셜 클래스를 적용하여 받도록 하세요. 랭크와 수치는 모두 랜덤입니다. 제로 탭에 아이커 뽑기 아이템이 있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애들이지만 미리 포장을 풀러보죠. 하나씩 클릭해서 포장을 뜯으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럴 때 킥슬롯을 활용합니다. 훨씬 편하고 빠르답니다. 이 아이커를 랜덤 아이커라고 하는데 포포 부스트 육성이 끝난 뒤 어떻게 세팅하는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금화 상점을 알아볼게요. 게임 내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면 백금화라는 주화가 쌓입니다. 나무 바로 옆에 백금화 NPC가 있으며 여기서 꼭 사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3주년 코스튬 제스처 바니바니, 신비한 화염 불꽃 귀걸이, 상급 가디스 아이커 세트, 영롱한 마법 부여 스크롤. 그 외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세요. 캐릭터 생성 시 장착되어 있던 1렙 방어구들은 모두 버려줍니다. 이제 포포 부스트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포포 부스트 창을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임무를 확인합시다. 방어구에 염화신 아이커를 적용하래요. 템창에 이렇게 생긴 개방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본인의 클래스 조합과 알맞는 염화신의 옵션을 골라주세요. 방어구에 염화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해제해 주셔야 하고요. 인벤토리 장비 보관함으로 가봅시다. 방어구 탭으로 가주시고요. 아까 선택한 염화신 방어구가 여기 있습니다. 부위별로 알맞게 넣어서 적용시켜주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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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우승고 다크호수 모두 제쳐라. 염화신 옵션이 적용된 방어구를 모두 착용해주시면 두 번째 성장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보상받고 가이드 퀘스트 보상도 받아줍니다. 특성 달성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F1키를 눌러서 상태창을 보면 특성 달성률 0%가 찍혀 있을 것입니다. F3키를 눌러서 스킬창을 열어보시면 250만 가량의 특성 포인트와 각 클래스별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창이 있습니다. 우선 스킬부터 찍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특성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스킬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력기를 위주로 특성을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스킬들마다 아래에 보시면 어떤 특성을 올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오른쪽 항목에서 찾아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특성 포인트를 투자하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퀵슬롯에 스킬을 배열해주세요. 저는 주로 버프류는 IOP 숫자 890 쪽에 놓고 딜 스킬은 클래스별로 퀵슬롯 한 줄씩 배열합니다. 본인이 선택했던 클래스 이외에 공통란에 전방 이동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회픽이니까 긴급 상황 시 잘 써먹읍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특성을 올려볼게요. 잘못 올리셔도 위에 초기화 버튼으로 언제든지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특성은 마스터한 스킬 위주로 투자해주세요. 이때 특성 중에 아츠라는 문구가 붙은 특성이 있는데 올리는 수치만큼 신비의 설하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12시 방향에 있는 백금화 상점 또는 출석 보상 및 이벤트로 얻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츠 특성 억지로 올리겠다고 귀한 실버 낭비하지 말아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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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우승 후보 다크호스 모두 제쳐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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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따라붙어 앞질러라 꿈을 향해 200만 특성 포인트를 사용하면 특성 달성률이 100%가 됩니다. 보상받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포포 부스트 다음 성장 목표 확인합시다. 무기 옵션 붙일 차례네요. 염하신 옵션을 선택했듯 무기에 적용할 옵션도 선택해줍니다. 그를 위한 것이 바로 바이보라 개방권입니다. 본인의 클래스에 맞는 바이보라 능력치를 선택해주시고 방어구 때와 마찬가지로 장비를 해제하여 장비 보관함에서 무기의 옵션을 부여해주세요. 이때 협응은 무기 2개에 적용해야 합니다. 협응 이외에는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포포 부스트 3번째 성장 목표가 달성됩니다. 다음 상장 목표도 확인해 봅시다. 4번째 상자 클릭해 보시면 방어구 한 부위를 계승하라고 합니다. 계승이랑 장비를 20강 이상으로 강화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장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인벤토리에 있는 가디스 장비 관리에서 이런 식으로 방어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포포 부스트 장비는 이벤트 기간 동안 성공 확률이 2배이고 강화 재료도 비싼 것은 제외시켜줍니다. 우선 포포 부스트 보상으로 받은 재료로 강화를 해봅시다. 실패할 때마다 강화 확률이 올라가요. 하지만 강화 수치가 올라갈수록 시작하는 강화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위에 있는 강화 보조제입니다. 15강부터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화를 하다 보면 강화 재료가 금방 떨어집니다. 12시에 있는 TOS 상점 누나에게 가면 이전 장비 탭에서 강화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걸로도 20강은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전 운이 좀 좋았어서 20강을 성공했어요. 하지만 계승을 위해서는 계승된 아이템 레벨까지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최소 540렙은 찍고 강화를 이어나가 볼게요. 이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2시 TOS 상점 누나에게 가주시고요. 카드 탭에서 마스터 카드 2종을 구매해줍니다. 무슨 카드를 선택해야 할지 딱 정해드리죠. 우선 첫 번째 카드첩. 힘캐는 라슈아 3장, 지능캐는 루치아 3장. 공통으로 마리아리드 2장. 영상 만들다가 인센디어가 출시됐어요. 인센디어는 아브레멜린 3장 루치아 대신 두 번째 카드첩은 잘 골라야 해요. 소드맨 슬레저는 카놈 3장, 벤키셔는 플린테스 3장, 윙드 후사르 에스크리머는 소르샤 3장, 위저드 루파스 3장. 아처 주무기가 세네 활이면 비스 3장, 주무기가 머스킷이면 루드밀라 3장. 클레릭 슬레저는 카놈 3장, 나머지는 마이스테스 3장. 스카웃 안무기가 총이면 루드밀라 3장, 안무기가 단검이면 플린테스 3장. 이제 보라색 카드를 얻어볼까요? F5 퀘스트 창을 열어봅시다. 에피소드 13-2 옆에 보물상자 클릭. 이 몬스터 카드첩이 필요합니다. 소드맨은 석화고래 3장 받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석화고래 2장, 게이징 1장. 이제 카드 강화를 해볼게요.
용병 단증표 상점의 카드 탭에서 레벨 10 강화용 카드를 12개 구매합니다. 인설트 키 눌러주시고요. 카드 합성 눌러주세요. 강화할 카드를 올리고 강화용 카드도 올립니다. 강화용 카드는 통째로 올려도 자동으로 한 장만 등록됩니다. 모든 카드를 이렇게 강화해주세요. 인벤토리 창을 열어서 카드첩에 카드 장착. 빨간 카드의 경우 똥클래스는 적용 안 될 수 있지만 카드는 추후에도 써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골랐습니다. 불편해도 이해 바람. A few moments later. 자파 상점에 가서 마을 귀환석을 사줍시다. 귀환석은 쿨타임이 1시간이어서 퀘스트나 랩업 도중 마을로 돌아오기 곤란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반엔 실버가 거의 없으니 딱 2장만 삽시다. 구매하고 난 뒤 여신상으로 갑니다. 라이마의 성소로 이동하기 클릭. 왼쪽으로 가주시면 라이마 NPC가 있어요. 말 걸고 눈을 감는다 선택해주세요. 클라페다 마을로 돌아갑시다. 장비창에 보면 길티네의 면류관이라는 아이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착하면 성물 관리 버튼이 생깁니다. 이제 이 성물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우선 포포 부스트 창을 열어줍니다. 가이드 퀘스트 클릭. 스텝 3에 가보면 길티네 면류관 미션 보상이 획득 가능해요. 받고 인벤토리로 가봅시다. 성물 종합 선물 상자 열어주시고요. 성물 관리 버튼 클릭. 경험치 탭으로 간 뒤에 보상으로 받은 권능의 숨결을 모두 넣어줍니다. 마력 충전 탭에서는 마력을 충전합니다. 길티네의 면류관은 마력을 따로 지니고 있어요. 이 마력은 성물의 방이라는 파워업하는 스킬을 쓰기 위함입니다. 이젠 성물의 핵심 성물잼을 장착해보죠. 소켓 탭에서 세 종류의 성물잼을 장착합니다. 우선 민트색 성물잼 시안잼입니다. 유일하게 시안잼은 여기서 고를 게 없어요. 더 유용한 잼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자가 안 버려지네요. 어차피 안 쓸 거 아무거나 골라줍시다. 성물잼은 장비 보관함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물잼 탭으로 가셔서 해당되는 성물잼을 클릭 후 등록 탭 클릭.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해당 잼을 오른쪽 클릭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성물잼 2개는 등록도 안 되는 쓰레기니 버려주세요. 나머지 2 상자는 잘 골라야 해요. 물공은 필살, 마공은 경이. 검은색 잼은 빨간 카드 선택한 능력치와 같은 옵션으로 골라주세요. 선택한 잼들을 모두 장비 보관함에 등록합시다. 이제 등록되어 있는 잼들을 강화합시다. 성물잼 강화 스크롤을 사용해요. 보관함에서 선택. 마젠타 탭에서 해당 잼 선택 후 강화 클릭. 블랙잼도 마찬가지로 강화해주세요. 성물잼 장착을 위해 잼을 생성해 봅시다. 잼 생성 뒤 성물 관리 열어서 2 종류의 잼을 장착합시다. 이제 시안잼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신의 증표 상점을 열어줍니다. 특수 재료 탭에 가디스 시안잼 큐브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시안잼이 랜덤하게 나오는 상자예요. 통치자의 검이라는 잼이 나올 때까지 하나씩 구매하면서 열어주세요. 통치자의 검이 아니면 꽝입니다. 통치자의 검이 나왔네요. 장비 보관함에 등록하고 강화해줍시다. 강화까지 끝나면 생성해주시고
선물 소켓에 장착해 줍시다. 길티네의 면류관이라는 성물을 장착하면 이렇게 스킬 공용 탭에 성물의 방이라는 스킬이 생깁니다. 시전 시 온 상태가 되며 성물 마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그동안 성물잼의 능력치가 발동됩니다. 성물의 방 스킬을 사용하면 성물 마력이 금방 소진됩니다.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설정 시스템 성물 마력 자동 충전 체크. 여신의 증표 상점에 가봅니다. 특수 재료 탭에 보면 액토나이트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성물 마력을 충전하는 연료입니다. 2000개씩 사서 들고 다니세요. 개당 10씩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액토나이트를 직접 집어넣어서 충전이 가능하여 귀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레이드가 끝나고 마을에 복귀할 때 액토나이트가 있는 상태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11키를 누르면 컬렉션 창이 열려요.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은 컬렉션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클릭해주세요. 이제 유용한 컬렉션을 챙겨볼게요. 클라페다 가운데로 가줍니다. 오래된 여신의 증표 상점 NPC가 있어요. 특수 재료 탭에 있는 권능 아이템을 사야 합니다. 여신의 증표 유라테가 90만이나 필요해요. 왼쪽 상단에 포인트 변환이 보입니다. 아우스테아 포인트로 유라테 포인트를 1:1 비율로 교환할 수 있어요. 90만 포인트를 변환합시다. 포인트를 아이템으로 주기 때문에 소비 탭에서 사용하셔야 해요. 이제 권능을 하나씩만 구매합시다. 인벤토리 재료 탭 아래 부분에 있어요. F11 컬렉션 창 열어보시면 컬렉션 목록이 안 떠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권능 아이템을 우클릭해야 활성화돼요. 화면 상단에 조그마한 빨간 글씨가 뜹니다. 이제 컬렉션 등록이 가능해져요. 무려 물마공이 1만 올라갑니다. 이런 컬렉션이 종류별로 있어요. 다만 이 권능은 라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라다 포인트는 유라테 포인트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라테 포인트는 아우스테아 포인트로 구해야 하죠. 조금 귀찮지만 충분한 아우스테아 증표가 있으니 확실한 스펙업은 꼭 하고 갑시다. 대충 시각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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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우승고 다크호수 모두 제쳐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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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따라붙어 앞질러라 꿈을 향해. A few moments later. 휴, 드디어 컬렉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려 물마공이 17,500이나 올라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모든 세팅은 끝났습니다. 일단은 에픽캐스트를 쭉 밀어볼 건데요. 그 전에 현재 진행 중인 초대 이벤트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복귀가 아닌 기존 유저를 찾아야 해요. 길드원 중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부계정으로 상황극하며 보여드릴게요. 님, 무슨 일이시죠? 전 씨앗인데 초대 코드 있으신가요? 내 앱 전 열매이기에 초대 코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상 모두 얻어드릴 테니 초대 코드 알려주세요. 이거 한번 등록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에 꼭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에베베오 베베꾸루까?
이렇게 초대 코드를 얻어내면 편지지 아이콘을 눌러서 초대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웃긴 게 닫기 버튼만 있어요. 엔터키를 눌러야 등록됩니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포포 부스트처럼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으니 포포 부스트가 끝난 뒤 잘 챙겨서 모든 보상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응, 접을 거야, 수고. 유유유유유. 뻥임. 자, 이쯤 하고 에픽 퀘스트 열심히 해봅시다. 에픽회를 열심히 돌다 보면 스태미나 알약을 금방 다 먹게 될 거예요. 아까 사뒀던 클라페다 귀환서를 사용합시다. 6시 방향 자파 상점 언니에게 가줍니다. (80실버짜리) 작은 스태미나 알약 구매합시다. 알약 주제에 꽤 무거우니 30에서 50개만 구매. 온김에 무게 나가는 잡템은 팔아버립시다. 다시 에픽회로 복귀할게요. 크란토 연안 지역에 에픽회가 나옵니다. 이 지역부터 몬스터들이 경험치를 많이 줘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업을 해볼게요. TOS 상점, 소모품 탭, 씨앗과 조각상 구매. 이 아래 책 아이콘의 숫자가 거슬려요. 업적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니 받아볼까요? 성장 업적은 오른쪽 클릭을 하면 챕터별로 나뉘어요. 초반엔 저걸 몰라서 업적 보상을 못 받았었어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싹 받아줄게요. 스탯도 찍어둡시다. 아까 샀던 씨앗과 조각상을 사용해볼게요. 조각상은 NPC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 항상 이곳에서 씨앗과 조각상을 사용해요. 설치류 소모템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조각상이 경험치 버프를 줍니다. 설치된 새싹은 주변에 머무르면 5초마다 5번 중첩 가능한 버프를 걸어줘요. 버프 5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출발하기에 앞서 쓸데없는 템 버리시고 증표나 경험치 카드는 모두 사용해주세요. 자, 출발해봅시다. 우선 에픽 퀘스트를 좀 진행해주세요. 바로 몬스터 나오네요. 경험의 설을 사용합시다. 인벤토리 창을 열어주시고요. 16배 경험의 서와 32배 경험의 서. 빠른 레벨업을 위해 32배 경험의 서를 사용해줍시다. 16배 경험의 서는 기간제라서 아깝지만 처음 키우는 분들은 에픽회 보상으로 32배 경험의 서를 여러 개 획득 가능하기에 부담 없이 사용해줍시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에픽회는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고 닥사를 시작해봅시다. 닥사 방법은 몬스터를 툭툭 건드리고
한 곳에 모아서 범위 기술로 한 방에 잡으세요. 헐. 랩업 장소로 유명한 크란토 연안이다 보니 이미 닥사 유저가 있네요. 여기서 같이 비비면 랩업이 힘드니까 채널을 변경해 줍니다. 닥사 시작. 그런데 뭔가 몬스터가 적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니 앞불사 랩업하는 파티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땐 같이 비비지 말고 에피케를 조금만 더 진행해서 랩업 장소를 변경합니다. 여기는 랩업 장소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갈르의 평야 지역의 에피퀘스트를 모두 깨고 그 뒤에 닥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에피퀘스트 지역이 바뀌면 해당 맵의 에피퀘스트는 모두 끝난 겁니다. 닥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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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우승고 다크호수 모두 제쳐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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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따라붙어 앞질러라 꿈을 향해. 닥사를 한번 돌아보고 나니 이 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에피케 진행으로 파사카 협곡으로 갑시다. 도착하는 순간 딱 느꼈어요. 24년도 여름에 잠깐 복귀했을 때 그때 당시 블링크 길드원들이랑 여기서 닥사에서 말렙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에피케는 딱 하나만 깨시고 이 다음부터는 클리어하지 않고 워프용으로 사용할게요. 진짜로 닥사 시작. A few moments later. 닥사를 진행하다 보면 인벤토리가 금방 차요. 인벤토리가 꽉 차면 캐릭터가 굉장히 느려지니 마을에 가서 정리하고 옵시다. 에피퀘스트로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닥사로 인벤토리가 꽉 차는 경우는 장비들입니다. 6시 상점에 싹 팔아주세요. 좀 더 원활한 사냥을 위해 창고 NPC로 가서 평소에 안 쓰는 물품들을 싹 넣어줍시다. 마을에는 유저들이 세워놓은 무료 버프점 밥차가 있습니다. 사냥과 레이드에 큰 도움이 되니 먹어줍시다.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복귀하세요. A few moments later. 씨앗과 조각상 버프는 30분짜리입니다. 닥사하다가 버프가 끝날 때쯤 마을에 들려서 버프를 갱신하세요. 다시 닥사 시작. A few moments later. 대충 1시간 사냥하고 나면 레벨 540은 넘겼을 거예요. 방어 구강화를 위해 광산 레이드를 돌아볼게요. 레이드 돌기 전 마을 랩버프를 챙깁시다. FC 컨텐츠 창을 열어봅시다. 레이드 탭으로 가주시고요. 가디스 무너지는 광산 1인 레스고. 광산 레이드 보스 수정 골렘은 패턴이 단순합니다. 시작하면 무적과 동시에 지명 강타. 점프로 쉽게 피해집니다. 맞으면 홈런. 돌진은 스턴 없고 데미지가 약함. 파이널 퓨전을 수행한다! 위로 바위 던지기는 스턴 살짝 데미지 약함. 박수는 스턴 길고 데미지 약함. 바닥돌 2번 던지기는 스턴 짧고 데미지 약함. 돌진. 위로 바위 던지기. 지명 강타. 박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피하면서 계속 때리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일정 피가 달았을 때
30초 구르기 시작 맞으면 넉백과 스턴. 구르기 시작하면 성물 해방 끄세요. 구르기가 끝나면 중심에서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구르기에 캐릭터가 부딪힌 횟수가 적을수록 그로기 상태의 골렘에게 딜이 더 잘 들어가요. 바로 달려가서 성물 해방 쓰고 때려줍시다. 방어구는 20강에 계승하지 않고 21강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스킬 연성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스킬 연성이란 방어구에 스킬을 부여하는 것이며 방어구 21강부터 가능합니다. 계승하는 순간 강화 수치가 절반이 되며 강화 난이도가 상승하기에 강화하기 쉬운 폭포 부스트 장비를 21강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강화가 쉽지 않네요. 재료 사서 진행해 볼게요. 강화를 하다 보면 여신의 증표 유라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여신의 증표는 아우스테아. 이걸 교환할 수 있는 NPC는 클라페다 중앙에 있습니다. 여신의 증표 유라테 상점에서 포인트 변환. 적당하게 한 20만 포인트만 교환합시다. 증표로 바로 주지 않고 아이템화해서 주니까 인벤토리 소비 탭에서 바로 사용해주세요. 장비 강화 이어서 진행할게요. 드디어 21강이네요. 스킬 연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켓으로 가주세요. 스킬이라고 검색하시면 스킬 주얼 제작서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만 구매해주세요. 제작 재료도 구매해줄게요. 시에라 스톤 2개, 상급 변질자 8개, 팔로우로스의 뿔 8개. 구매한 재료들은 교불로 만들어줘야만 사용 가능. 축복받은 조각 6개 살 돈이 없어서 챌린지를 다녀와야겠네요. FC 컨텐츠 창 열어서 던전 탭에 챌린지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입장하시죠. 챌린지 모드는 실버 수급책 중 하나입니다. 매일 0시에 월드맵 중 하나가 결정되며 잡몹을 잡거나 짭보스를 잡으면 밑에 게이지바가 차오릅니다. 게이지바가 가득 차면 진짜 보스가 나와요. 챌린지 모드 추가 보상권이 있으면 추가 보상권이라는 빨간 포탈로 나가세요. 그러면 보상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마켓에 가서 나머지 재료를 구매할게요. 축복받은 조각 6개를 구매합니다. 모두 수령하신 뒤에 인설트키 눌러주세요. 아이템 제작 눌러주시고요. 각 재료 빈칸을 눌러 재료를 채우고 제작 클릭. 도장 옆에 있는 장비 연성 도우미에게 갑시다. 스킬 연성 누르고 벗어둔 21강 방어구를 올려줍니다. 비어있는 재료를 누른 뒤 스킬 연성 클릭. 타 클래스의 스킬이 랜덤하게 나옵니다. 스킬 연성이 된 아이템을 장착하면 스킬 공용 탭에 장비에 붙은 스킬이 들어있어요. 퀵슬롯에 배치해주시면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계승할 때가 왔습니다. 계승할 장비를 벗은 뒤에 인벤토리 가디스 장비 관리 가셔서 계승 탭에 장비를 올려줍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그냥 장비 계승 누르세요. 계승을 써주시면 샤갈 저 됐어요. 장비를 계승하고 나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화신 능력치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벤토리 장비 보관함 가서 다시 적용해 줍시다. 한번 스킬 연성이 된 아이템은 강화 수치와 상관없이 스킬 연성이 계속 가능합니다. 폭포 부스트 성장 목표 보상 받아줄게요. 보상으로 받은 강화 재료로 나머지 방어구도 강화해줄게요. 스킬 연성을 위해 20강에서 멈추지 말고 21강까지 강화해주세요. 이 장비도 스킬 연성을 해줍시다. 스킬 연성이 되었으니 계승해줄게요.
염화신 적용하기 잊지 맙시다. 나머지 부위도 마저 강화합시다. 재료가 턱없이 모자라요. 광산 레이드에 가서 재료를 캐옵시다. 마켓에서 재료 구매해서 강화해도 돼요. 이런 주 2회를 벌써 다 돌았었네요. 입장권을 구하러 12시 TOS 상점에 갑니다. 입장권 탭에 여러 입장권이 있어요. 광산 레이드 입장권 모두 구매합시다. 열심히 돌아서 방어구 마저 강화하도록 해요. A few moments later. 방어구 강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스킬 연성하고 난 뒤 계승하겠습니다. 계승을 마친 뒤 장착하면 장착한 모든 방어구가 계승된 상태입니다. 폭포 부스트 보상을 받아줍시다. 다음은 무기 내부의 계승이네요. 보상으로 받은 무기 강화 재료로 강화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재료를 다 쓰고 나니 두 부위가 20강이 되었네요. 무기는 스킬 연성이 없습니다. 바로 계승합시다. 계승할 때는 계열 변경도 가능합니다. 제가 로드를 받은 것을 후회했었으니 계승할 때 스태프로 변경하겠습니다. 방패도 트린킷으로 바꿔서 계승할게요. 무기 또한 계승하면 바이보라 능력치가 빠져요. 바이보라 능력치 다시 설정하는 것 잊지 맙시다. 나머지 무기도 강화를 위해 강화 재료를 얻으러 검은 계시의 장으로 가시죠. 검은 계시의 장 레이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입장하고 바로 파이널 퓨전을 시인한다. 네린가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공격을 피하면서 뒤통수에 딜 넣으세요. (12시) TOS 상점에 가보면 무기 강화 재료도 구할 수 있고 검은 계시의 장 입장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강화 한번 쳐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마지막 무기도 20강을 만들었습니다. 폭포 부스트 보상 받아줍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받은 보상으로 장신구 강화도 해보겠습니다. 재료가 모자랄 때는 마켓에서 레다니아를 검색하세요. 레이드에서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스페셜 클래스 없이는 레다니아 레이드를 클리어하기가 힘듭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TOS 상점에서 장신구 강화 재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장신구를 계승하려면 550레벨이 돼야 하니 마을 버프 모두 챙기고 레벨업 하러 가보겠습니다. 씨앗과 조각상 버프도 꼭 챙깁시다. 기간제 16배 경험의 설을 지금 써줍시다. 아까울 뻔했는데 잘 됐네요. 에픽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아서 백스페이스 키로 사냥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전 굳이 워프를 타네요. 많이 졸렸나봐요. 말렙까지 달려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550레벨입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마무리해봅시다. 말렙 출석 보상이 추가로 생깁니다. 강화 재료를 구매해야 하니 돈 좀 벌어볼까요? 이번엔 분열을 돌아보겠습니다. 분열은 무조건 매칭으로 타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분열은 이 맵 고정입니다. 챌린지처럼 돌아다니지 않아도 잡몹들과 보스들이 알아서 주변에 소환돼요. 밑에 게이지가 다 차면 끝납니다. 분열은 판당 20만 실버를 줍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파티원이 잡을 테니 그냥 구경만 할까? 분열에는 기어도 시스템이 있어서 몬스터를 건드리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열심히 때리세요. 분열도 추가 보상권이 있다면 열심히 돈 벌어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열심히 번 돈으로 재료를 듬뿍 샀어요. 이제 끝낼 수 있겠죠? 강화 스타트. 의학 한 번만 더 성공했으면 끝인데. 어차피 강화 한 번 남은 거 직접 구해보자. 똥클래스로 꿀벌레이드를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상하시죠. 진짜 챙길 거 다 챙겨왔습니다.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은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거야.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은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거야.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은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거야.
진짜 똥꼬쇼 그 자체였습니다. 웬만하면 스페셜 클래스 받고 도전하세요. 꿀벌레이드 공략 예전에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꿀벌레이드에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스태미너 약, 여신의 징벌 포션 곤충, 여신의 가오 포션 곤충,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 의리의 마지막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면 바로 구석진 자리로 갑니다. 보스가 공중에서 하강한다는 경고가 뜹니다. 피해주고 바로 공격해주려 했지만 돌진기를 맞고 스턴에 걸렸습니다. 스태미너 약을 먹으니 스턴이 풀렸네요. 꿀벌이 다져주겠다며 경고 멘트를 날립니다. 경고 멘트가 사라지니 바로 찌르기를 난사합니다. 그런데 찌르기를 멈추고 갑자기 보스가 그로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꿀벌 피통 아래 부분에 노란 게이지 바가 보입니다. 꿀벌이 마구잡이로 찌르기 직전에 제가 콜랩스 스킬을 썼습니다. 꿀벌이 피격을 당할 때마다 노란색 게이지가 줄어들더니 노란 게이지 바가 모두 소진되면서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때가 바로 딜타임. 꿀벌 여왕을 때릴 때에는 절대로 뒤에서 때리지 마십시오. 꿀벌 여왕 엉덩이에는 강력한 독침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꿀벌 여왕 엉덩이를 보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보라색 독침이 날아옵니다. 맞으면 거의 죽어요. 제가 갑자기 벌집을 평타로 쳐서 부쉈습니다. 캐릭터 왼쪽 빨간색 스택이 쌓여 있어요. 이게 많이 쌓여 있을수록 피격당할 시 받는 피해가 커집니다. 평타로 벌집을 부수면 빨간 장판이 생기는데 이 위에서는 스택이 0으로 돌아갑니다. 꿀벌 여왕이 마구잡이로 찌르면서 다가오네요. 점프는 최고의 회피 기술입니다. 아니, 엉덩이는 지가 보여줘 놓고선 엉덩이 봤다고 독침을 쏴버립니다. 지금 때리면 엉덩이 때리는 거라 위험하지만 노란 게이지 바가 거의 소진되어 그로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때렸습니다. 이때 징벌 포션을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런데 보스가 왜 2마리일까? 이 꿀벌 여왕은 분신 소환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노란색 게이지 바입니다. 분신은 노란색 게이지 바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벌집이 떨어집니다. 밟으면 캐릭터가 멈추니 절대 밟지 마세요. 시간이 갈수록 쫄도 많아지고 분신도 계속 생기니 몰아서 범위 기술로 처리해줍니다. 분신은 빨간 오호라를 두를 수 없습니다. 즉 빨간 오호라를 두르고 있으면 무조건 진퉁입니다. 아, 거의 다 잡았는데 까비. 깡총깡총 뛰면서 벌집은 모두 피해갑시다. 보스가 딸피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점프로 도망가면 그만이야. 벌레 컷. A few moments later. 부족한 재료는 마켓에서 구매하면서 마저 강화해 줍시다.
드디어 모든 강화가 끝났습니다. 계승하며 마무리하시죠. 장신구만큼은 계승할 때 계열 변경을 해주세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최대 HP만큼 보호막이 생기는 주오다 세트가 좋습니다. 계승이 끝난 뒤 모두 장착해 주시면 모든 보상을 받으면 포포룰렛 코인이 10개가 됩니다. 룰렛을 돌리러 가볼까요? 돌리고 돌다 보면은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거야. 돌리고 지금까지 100번은 돌린 것 같은데 S 구경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마무리는 역시 안녕하세요. 트오세아는 의리입니다. 긴 영상인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안 트오세를 떠났다가 24년도에도 복귀를 시도했고 25년도에도 다시 해보려 했지만 오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트오세는 처음 접근할 때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은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26년도에는 친구와 함께 다시 복귀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직접 플레이해보니 처음 하는 유저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렵겠구나, 또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침 공략 영상 이벤트도 열려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영상 편집까지 도전해보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포포부스트 기준으로 복귀하거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보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천천히 함께 나눌 만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Thank you.